오늘 먼저 버닝썬 게이트부터 열고 갑니다. 정준영 카톡방에 등장한 경찰총장. 경찰은 이들의 진술에 따라서 윤모 총경을 소환 조사했고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먼저 이들과 경찰의 수상한 관계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총장이라고 불렸던 사람, 경찰은 지금 총경급 인사로 보고 윤모 총경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강남경찰서의 생활안전과장으로 있었는데요. 생활안전과는 유흥업소나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 청와대 민정실에서 근무를 했고 경찰청 인사 담당관으로 있었는데 지금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다. 대기 발령 조치가 됐고요. 이 윤모 총경과 이 연예인들 간의 관계를 보니까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모 씨와는 골프도 같이 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랬는데 승리는 지금까지 3차례 식사를 같이 했는데 경찰인 걸 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준영과 FT 아일랜드 최종훈은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그냥 골프 치고 식사하던 사이라고 하지만 과연 윤총경 혼자서 이 문제들을 다 해결했을까? 그리고 음주운전 보도 무마는 또 어떻게 했을까? 이런 부분들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경찰 출신 의원이죠. 민주당의 표창원 의원은 이거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창원 의원은 경찰 출신인데 경찰 출신 의원마저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은 윤총경보다 더 고위직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윤총경이 실세 경찰이라 수사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짚어보지요. 야방에서 언급된 경찰총장 누구 말하는 건가요? 경찰총장이 누구예요? 경찰총장이 누구시죠? 경찰총장이 경찰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 변화 없으세요? 다 경찰서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총장이라고 불린 윤총경님하고는 어떤 사이세요? 저랑 관계 없습니다. 음주 의혹 무마 대가 뭐 주셨어요? 얼마 주셨어요? 아닙니다. 음주운전 말고 다른 청탁하신 것도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보도 무마 편의 봐주신 적 있으세요? 네. 본청에 지금 현직으로 계신데 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오늘 조사 뭐 어떻게 받으셨어요? 조직에 눈이 삐쳤다고 생각.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정준영 씨랑은? 정준영 모릅니다. 그럼 그 유모 씨라고 지금 나오신 모르세요? 정준영 모릅니다. 예, 황급히 도망가는 모습 참 애처롭게 보입니다. 최진영 변호사, 네. 먼저 지금 경찰총장 과연 누구였는가 궁금했는데 일단은 윤모 총경, 지금 인터뷰한 사람 모습 봤습니다만 과연 윤 총경이 그 경찰총장이었겠느냐 하는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일단은 지금 나왔던 윤 총경은 관련은 돼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골프 치고 밥도 먹었는데 그 사람이 승리인 줄 몰랐다. 한마디로 술을 먹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 했는지는 몰랐다. 뭐 이거 거의 비슷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골프 치면 돌아서서 이른바 10골이라고 해서 식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내가 차 탄 줄 몰랐다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와 같은 그 해명이 국민의 눈높이에 정말 맞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지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찰청장인지 총장인지 몰랐을 수도 있고 물론 뭐 그 총경이 뭔지도 몰랐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이 강남경찰서에서 생활안전과장으로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을 그 사람만이 그 행위를 해서 이와 같은 굉장히 큰 어떤 행위를 덮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알고 봤더니만 민정수석실에서 파견 나가가지고 굉장히 잘 나갔던 분이고 나아가 1년간 2017년부터 18년까지 1년간 그 청와대에 파견 갔다가 다시 경찰청으로 와서 인사와 관련돼서 일을 했던 한마디로 핵심 보직 중에 보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의혹이 있는 것이 오늘
총경에 대해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해서 지금 직위 회절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 그게 뭐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 경찰서에서 생활안전 과정할 때에 이 사람들의 어떤 내부적인 어떤 식품위생법과 관련된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수사에 개입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것은 뭐냐면은 마치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있었던 김태우 수사관이 본인이 어떤 지인에 대해서 경찰청에 가서 수사할 때 관여했다는 그런 의혹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당시에 청와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김태우 수사관이 자기가 지인에 대해서 경찰 어떤 사건에 개입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언론 보도문까지 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번에 있어서 어떤 청와대 내에서 있었던 사람의 관련성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꿀먹은 벙어리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 네. 경찰과 연예인 서로 뭐가 필요했을까요? 뭐 경찰하고 연예인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연예인들이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승리나 뭐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몽키 뮤지엄이라고 하는 그 힙합 라운지죠. 청담동에 있는 거기하고 이제 밀당 포차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이제 돈이 되던 곳인데 그게 이제 탈세를 하면서 무슨 포차요? 밀당 포차라고 그 뭐예요? 이제 승리 씨하고 이렇게 몇몇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술집인데 결론적으로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을 해놓고 사실은 유흥업소처럼 운영을 했죠. 그래서 몽키 뮤지엄도 술집 이름입니까? 몽키 뮤지엄은 힙합 라운지예요. 청담동에 있는. 근데 이게 버닝썬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 2016년도에 아마 만들어진 곳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실은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다 돈을 벌고 또 관계를 조금 확장시켜 나간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문제가 되는 윤 총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윤 총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2015년 말에 이 유리홀딩스의 유 대표를 이제 2015년 말 그다음에 2016년 초에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몽키 뮤지엄이 만들어지고 쭉 한 2년 정도 이제 좀 뒤에서 봐준 모양새가 되었는데 이게 유흥업소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곳이고 또 단시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적으로 발생한 여러 가지 어려운 위법적인 요소들을 누군가가 해결해 주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아마 이 윤 총경이라는 사람이 뭔가 작업을 한 것으로 지금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연예인이 그냥 본질적인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그 가외 수입에 눈을 돌리는 순간부터 이런 식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았었다. 예. 그리고 생활안전과라고 하는 그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 강남에 있는 특히 클럽이나 유흥업소들은 돈이 많이 돌아다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본인이 스스로 정말 엄청나게 노력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 가지 그 의혹의 눈초리에서 좀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좀 잘못된 만남이 현재까지 이렇게 잘못 이어지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명진 의원은 그림을 뭘 그리신 거예요? 아, 예. 이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지점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의문을 갖고 그것을 해명해야 돼요. 하나는 이 소위 말하면 그 경찰 예. 윤모 총경. 예. 총경과 그 연예인들의 관계.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의미 있는 거는 윤모 총경은 그럼 가장 윗선인가? 윤모 총경 위에는 누가 또 없나? 없는가? 예. 그게 두 가지가 이제 사실은 이제 국민들의 관심인데 전자는 조금 이따 이제 얘기하기로 하고 후자 과연 윤모 총경 위에는 누가 없을까? 제가 쭉 정치를 해보고 그동안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경험해 가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치가 사실은 권위가 없어요. 뭐 여러 가지 바뀌는 이유도 있고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정신없는 일도 있어가지고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관료에 대한 감시 감독을 상당히 소홀히 해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오히려 관료들에 의해서 상당히 이용당하는 면들이 있어요. 뭐 대다수 관료는 아닌데 예. 특별하게 특정 지연과 학연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육사 뭐 등등, 뭐 아니면 검찰 뭐 이런 분들이 사실은 있잖아요. 보면은 뭐 그거는 이제 뭐 예컨대 뭐 모피아도 그렇고
뭐 다 그렇습니다. 어떤 뭐 경제 관련도 그렇고 자기들이 사실은 다 해먹고 그러면서 정치인은 일정하게 우산 정도로 활용을 합니다. 예. 그 위에다가 씌워서 좀 더 위에서 이 어떤 그 자기들의 어떤 보호막 정도. 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권력에 의한 부패 구조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두 명의 분명히 정치인이 연관되어 있을진 몰라도 그 가장 뿌리는 저 감시받지 않고 전행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특정 지연과 학연에 의해서 연관되어 있는 관료, 이 집단. 저는 이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국민과 정치인들이 어떤 식으로든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연예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1장 공부하는데 2장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지금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연예인 얘기는 조금 이따 나오잖아요. 연예인 이야기부터 먼저 하자고 그러니까 너무 지금 진도를 일찍 빼는 그랬어요? 거예요. 끝낼까요? 예, 그 얘기는 뭐. 예. 근데 왜 우산이 좀 찢어졌어요? 자꾸 이렇게 이제 계속 쓰니까? 별로 이제 그 효능을 발휘 못하고 예. 자꾸 갈고 그러니까. 그러면 전자 그림도 있으세요? 예. 이따가 보여주실 거예요? 지금 그리다가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여쭤본 것은 경찰과 연예인 간의 관계가 서로 뭐를 주고받는 것이었을까 그 부분을 지금 여쭤본 건데 일단 차 의원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설명을 해 주신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경찰의 의원. 윗솥. 예. 차 의원이 오늘 좀 상당히 심화학습으로 들어가시는데요. 네. 뭐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분이 경정 때 말하자면 강남의 경찰 저는 그 부분을 좀 짚고 싶은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경찰대 출신이기도 하고 경찰 안에서 굉장히 스마트하게 느껴지고 예. 유능하고 빠른 승기를 한 사람이고요. 또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또 강남경찰청도 역시 꽃이라는 좋은 보직 청와대까지 갔다 온 사람이라는 면에서 실제로 경찰 핵심 간부들 간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썩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고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강남에 생활안전과장을 했다는 그 사람이 뭘 하냐면 성매매 단속까지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하는 분야가 핵심이 말하자면 나이트클럽일 수도 있고 성매매 단속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유착관계에 됐다는 것이 가장 아픈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강남의 나이트클럽을 하는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도를 보거나 자체적인 뭐 조폭에 과거로 보면 조폭에 의존했던 자체적인 어떤 조직이 있을 거고 그렇지만 누군가 공기관이 뒤를 봐주는 그런 것을 연상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데에 있어서 유착관계가 생겼다는 것이고 그런 일들 속에서도 이 사람이 꾸준히 성장해왔고 승진해왔다는 것이 가장 아픈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김주옥 교수 뭐 사실 모든 경찰 다 현재 처한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특히 경찰대 출신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찰보다 자긍심도 좀 더 강하고 또 뭔가 엮이려고 하는 데서 상당히 좀 조심하고 그런 편 아닌가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다 아시겠지만 권력과 승진이라고 하는 과정 자체가 개입돼 있기 때문에 뭐 경찰대 나와서 가장 중요한 거는 평경을 빠른 시일 내에 달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게 가장 큰 꿈일 거고요. 이제 그 꿈을 갈 수 있는 아주 공정한 경쟁 루트라고 하기엔 좀 어려운 내부의 문화가 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뭐 여기 나오지만 뭐 영화 장면 같은데 뭐 밥도 먹고 뭐 술도 마시고 골프도 치고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고민스러운 게 이렇게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골프도 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유착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일들을 하겠죠. 뭐 일부러 밥을 뭐 일부러 먹을 리는 없으니까. 전 그렇다면 하나는 소위 강남 유흥업소를 통해서 탈세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불법 행위들을 막아주거나 이런 무마를 하는 대가로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건 돈이나 또 하나는 뭐냐면 소위 윤총경 상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대리인 역할을 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유는 뭐냐면 박근혜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나 승승장구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본인의 능력으로만 설명하기 상당히 난해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상당히 좁은 문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지금 뭐 한 125명 정도가 투여돼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저는 중요한 문제들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대로 밝혀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윤총경 위에 윗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발견된다면 저는 이걸 기화로 해서 저희 경찰대 또는 경찰 내부에 존재하는 소위 승진과 권력을 향유하기 위한 잘못된 문화들을 일본 백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또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검찰 뭐 뒤에 나오겠지만 검찰의 김학의 차관 문제도 있고 경찰의 윤총경도 있고 저는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참에 아주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김광국 본부장 참 보면은 못된 것부터 배운 거예요. 저 총경은. 예, 총경도 그렇고 여기에 일부 연예인들도 그렇고요. 예. 진짜 저 연예인들 이 젊은 친구들인데 참 못된 것부터 배워가지고 참 이런 것들이 또 동료들에게 또 확산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근데 어떻든 아까 말하는 분들 보면은 가끔 전체 경찰이라든가 전체 연예인들로 오해될 수도 있는데 저는 뭐 굳이 규정을 하자면 일부 잘못된 이러한 경찰과 이런 연예인들의 이 관계는 저는 이제 비유를 하자면 동식물 사이에서 여러 가지 공생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악어하고 악어새 얘기하신 분이 있죠. 저는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생관계를 맺는 이 동식물들이 근데 저는 진딧물과 개미의 관계가 아닌가 하는 그게 어떤 거냐면 그 식물에서 진딧물이 여러 가지 수액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달콤한 수액을 뽑아가지고 개미에게 이게 꽁무니로 이게 제공을 해줘요. 근데 이제 굉장히 무당벌레한테는 약한데 개미가 무당벌레의 공격을 막아주면서 이러면서 서로 이제 공생관계를 하는데 서로 지금 경찰, 총경 요즘에 이제 검찰총장이라는 게 이제 새로운 계급이 생겨났어요. 그게 총경하고 같은 건데 총경이라는 사람은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근무했죠 이번에. 근데 그 방패와 어떤 병풍의 역할을 해주고 저 연예인들은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 또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유명세를 일종의 그걸 또 활용하고 싶어하는 또 그런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 서로 주고받으면서 소위 잘못된 공생관계를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윤총경 이렇게 막 황급히 도망가면서 하는 얘기 보셨죠? 그때 정준영 모릅니다. 자꾸 정준영을 모른다고 얘기하던데 왜 정준영을 모른다고 강조를 했을까요? 네, 정준영을 모른다고 한 이유는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게 그 유모 사장이라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승리하고는 식사를 한 거라든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드러났어요. 그런데 정준영 씨는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는 아직 데다가 안 드러났으니까. 근데 정준영 같은 경우는 근데 불법 카톡 이 성과 관련된 그 카톡이 이미 공개돼 가지고 너무나 지금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이 다른 이 승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알아가지고 별로 다른 알고 지냈지 밥을 같이 하거나 했지 다른 범죄에 연관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를 벗어나기 위한 그런 발언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차명진 의원 한마디 꽂으셨는데 어떤 말씀 해주시려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우수한 얘기를 하면서 경찰 총경이 일정하게 위에 정치선과는 무관하게 더 독립적으로 상당히 이제 부패한 권력을 행사했다 이랬는데 그 얘기를 딱 하자마자 우리 김종욱 교수가 이 총경이 박근혜 정부 때 뭐 고속 승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아닙니다. 양 정부 마찬가지로 다 승진했기 때문에 내부에 그게 아니라 문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은 사실은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분은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면 보수 정권 때는 강남경찰서에 있다가 그다음에 이번에 문재인 정부 때 다시 또 청와대에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윗선을 자꾸 따지기 시작하면은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 이상으로 오히려 거꾸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경감인데 뭐 정부 정권 얼마나 차이 있었겠습니까? 본인 능력으로 올라가고 그랬겠죠.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그리고 그래서 경찰대 출신으로 그때 경정 올라가는 건 뭐 그렇게 거기까지는 자연스러운 세게 올라가는 거죠. 것도 아니고요. 네. 이제 총경 될 때부터 이제 뭐 좀 특별한 게 있으면 좀 저기 할 텐데 지금 드러나는 걸 보면 강남서 생활안전과장으로 있을 때 이제 이런 유착 관계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과연 본인이 챙기는 것으로 그쳤을지 아니면 거기에서 뭐
못된 걸 챙겨가지고 또 상납하는 그런 것으로 이어졌을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그러니까 걸리는 마침 거죠. 그 이제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2015년, 16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령 그때는 차은택이라든지 우리가 경찰 윗선이 아니더라도 비선이 굉장히 활동했던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꼭 뭐 경찰청 내에서 누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전혀 다른 어떤 정무, 청와대 다른 팀에서 이쪽 좀 연예인과의 관계 속에서 잘 봐달라. 이런 얘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까지 하시죠. 그걸 뭐 그래요. 어느 정부에서 시작했고 어느 정부 그런 걸 가지고 남 탓할 때는 아니라고 그런 부분은 생각합니다. 조금 더 윗선 나오면 합시다. 네네. 아니 그 제 얘기 뭐냐면 뚜렷한 증거도 없이 보면은 아주 자주 소위 말하면 그 윗선에서 어떤 뭐 정치권 특히 청와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청와대도 좀 자꾸 그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청와대를 지명을 하시는데 이번에 뭐 예컨대 무슨 그러니까 왜 하필 그 2016년도에 그 사건이 일어났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분은 원래 그 전에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일반 강남 경찰서에 있어서도 힘을 쓸 수 있었지 않았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부터 그렇게 해석을 안 했습니다. 자, 본질에서 벗어나는 얘기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짧게 갑시다. 지금 짚어볼 부분들이 몇 개 있는데요. 자, 일단 경찰과의 유착 관계를 한번 짚어봤고 과연 지금 이 수사를 경찰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민주당의 경찰 출신 의원들도 경찰이 수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노영희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 수사하는 것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검찰로 넘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래서 자꾸 공수처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공수처 같은 경우는 사실 또 다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뭐라고 이 상황에서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자기가 자기의 비리를 자꾸 수사하다 보면 이게 제대로 밝혀지겠느냐 이게 바로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란 말이죠. 그래서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경찰의 일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검찰에서 하는 게 낫다 오히려 이런 얘기 하고요. 또 경찰 내부에서도 차라리 경찰이 건드리지 말고 검찰이 하도록 해라. 그래야지 우리가 어떠한 결론을 내리더라도 사람들이 수긍하지 못하는 것들이 조금 정돈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사건은 뭐 검찰은 그러면 지금까지 잘했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걸 따져가지고 뭐 어차피 그쪽에 맡겨도 똑같으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결론적으로 현재 이 A 집단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B에서 좀 건드려주는 게 낫고 B 집단의 문제라고 하면 A에서 건드려주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검찰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검찰에서는 그냥 수사 지휘만 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광역 수사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두고 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고 형태까지 온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근데 지금 이 윤총경이라는 사람은 사실 경찰대 국이에요. 경찰대 국인데 총경된 게 2016년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한 1년 정도는 조금 빠른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엄청나게 빠르거나 또 이러지는 않아서 이분이 이제 원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오지랖이 좀 넓고 혹시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좀 나서서 뭔가 해주려고 하는 그런 성향 때문인 건지 아니면 진짜 아까 김종국 교수님 말대로 위에 윗선이 봐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까지 한 건지. 근데 윗선이 사실은 이런 연예인들의 유흥업소 잘 운영되게 하도록 잘 봐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확히 밝혀졌으면 좋겠는데 저는 사실 지금 말하면서도 제가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잠시 뒤에 이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도 짚어볼 텐데 과연 경찰을 믿을 수도 없고 검찰을 믿을 수도 없고 국민들 마음이 어떨까요? 표창원 의원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생활안전과장이라면 모든 지구대, 그다음에 뭐 풍속영업이라고 하는 그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 모두 관장하고 있는 부서라서 그 사람의 힘만으로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가능해요, 이 정도는? 돈을 본인이 내더라도 지금 드러난 양상을 보면 불법과 범죄가 횡행하는 이러한 업소들의 그 뭐 관리자거나 소유주거나 뭐 지분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들과 어울려서 골프를 치고 술 마시고 밥을 먹었다. 그 자체만으로도 의심의 여지가 충분하고 그게 예를 들어서
그 결과가 공식적으로 뭐 첩보 보고라든지 이들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라든지 예. 또는 내살했다라든지 이렇다면 모르겠지만 예. 업무와 상관없이 그렇게 사적인 모임과 관계를 맺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직무와 연결된다. 이해 충돌이 되는 거죠. 최진영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보호는 해줬는데 예. 보호비는 받지 않았다. 뭐 이렇게 예. 어떻게 보면 해석할 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이 사건을 그러면 누가 과연 조사를 할 것이냐, 경찰이 할 것이냐, 아니면 검찰이 할 것이냐 이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적어도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검찰이 어떻게 보면 느긋하게 어떻게 보면 즐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되는 증거를 경찰로 안 보내고 대검으로 보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보냈는데 수사를 지휘할 것인지 직접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그 재는 듯한 느낌인데요. 실제 검찰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처럼 총경급 이상 되는 어떤 경찰에서도 비교적 고위층에 대해서는 함부로 사실 검찰도 하지를 못합니다. 만에 하나 검찰이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되지 않았는데 먼저 나서 가지고 경찰을 쳐버리면은 경찰에서 역풍을 일으키는 그런 케이스가 사실 종종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론의 흐름, 지금 경찰이 나름대로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그걸 보고 수사가 미진하다. 이런 시점에는 준비를 해왔다가 검찰이 전격적으로 들어갈 가능성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 와중에 또 정준영은 1박 2일에 출연해서 문제가 또 됐었죠. 그랬는데 또 다시 1박 2일 팀에서 3개월 만에 다시 출연을 시켜줬고 그런데 그 1박 2일에 출연했던 또 연예인 2명이 이번에는 해외에서 골프를 하는데 몇백만 원짜리 도박을 했다라는 사실이 또 밝혀졌습니다. 관련 내용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 자료를 굉장히 좀 이렇게 뭐 우편도 아니고요. 굉장히 어떻게 하여튼 전달을 받았어요. 어떤 경위를 해서 제가. 그래서 열어봤는데 이제 그 안에 자료가 이제 밀봉이 된 상태였고 그중에 한 개를 제가 이제 열어서 제가 직접 보게 된 거죠. 그렇죠. 예. 이게 만약에 수사기관에 갔을 때는 제보자를 어떻게 뭐 알아내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 권익위에다가 신고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다 싶어 제보자를 사실 보호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8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이제 있는 내용 자료고요. 2015년에서 16년 사이 8개월. 8개월에 수만 건 대화 네, 수만 내용. 건의 대화 내용이 있었어요. 승리 있는 단톡방도 있고 8명 단톡방. 포함되어 있는 단톡방에 올라온 것도 있고 다른 이제 개인한테 보낸 것도 있고 아니면 다른 또 단톡방에 올린 것도 있고 약간 결국은 정준영 카톡이군요, 지금 이게. 예, 그거 다 알려진 거니까. 자, 이제 지금 아주 많이 그 내용이 저 카톡 안에 들어있는 건데 이제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드러나는 건데 김광덕 부부장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 김준호나 또 차태현이나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알려지면 우리는 도박 완전히 사고랑 차는 거야 이런 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준영이나 승리나 이런 친구들도 카톡을 보면 우리는 완전 쓰레기야. 뭐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거를 막 올린단 말이에요. 이건 참 법을 우습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법을 우습게 보는 내용들도 사실 나와요. 나오는데 자기 이 카톡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자기들만의 세계로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고 다른 데로 알려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착각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기네들이 오히려 이 자기네들의 범죄 행위를 이렇게 뭐 어떤 때는 뭐 자랑하듯이 더 내보이는 이러한 거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차태현하고 이제 그 김준호 씨의 그 해외 도박 골프 이제 의혹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 정준영의 카톡을 하다가 거기에 연관돼서 이제 다시 나오게 된 거거든요. 연관돼서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도박을 뭐 5만 원짜리 돈 딴 거를 이렇게 자기가 이게 이긴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이게 그냥 문제가 된다고 하면서도 공개를 하면서 그러나 이거는 경찰에 알려지고 나중에 국민들한테 알려질 거라고 생각을 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서 이제 무리가 되니까 이제는 이제 방송에서 하차하겠다, 국민들한테 죄송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미 뒤늦은 것이고 저거는 이제 이러한 연예인들의 저러한 골프 도박이라든가 이런 거는
진짜 뭐 가볍게 넘길 수가 없는 것이죠. 저런 거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하여튼 처벌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노영희 변호사 보니까 200 몇만 원씩 이렇게 따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내기를 저렇게 세게도 하는 모양이에요. 예전에 그 골프를 한 타당 100만 원씩 쳤던 사람이 내기 도박이냐 아니냐가 이제 문제가 됐던 사건이 있었는데 1심에서 어떤 판사님께서 그거는 도박이 아니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을 한번 내린 적이 있었어요. 네, 요행이 아니라고? 네, 그러다가 자기 실력으로 하는 거니까. 네, 뭐 이제 그런 논리였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뒤집어졌습니다만은 이제 그런데 그런 판례가 있는가 하면 또 기초생활수급자인 사람들이 한 2만 원, 뭐 점당 얼마씩 내가지고 2만 원 정도 딴 그런 그 고스톱판에서 딴 걸 가지고 이거는 내기가 아니라 도박이다 해가지고 또 형을 또 처벌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도대체가 한 타당 뭐 몇백만씩 한 사람은 무죄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유죄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이 되냐. 그러니까 그 논리는 그 사람이 현재 얼마나 경제적으로 그 정도 돈을 본인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따진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번에 차태현 씨하고 김준호 씨 뭐 260 땄어, 225 땄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 남의 나라 얘기 같이 들리기도 하고 뭐 물론 그분들이 돈이 많아서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저는 이거를 뭐 단순히 그냥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거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도박죄로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아까 노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그 수백만 원을 판돈을 걸고 골프를 했는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때 상습 도박으로 해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보통 도박은 단독 판사가 보통 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때 무죄를 판결했던 분이 요즘도 유명한 이정열 전 그 판사, 지금 이제 변호사이신데요. 그렇군요. 그 사건이 그 무죄를 했던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골프는 핸디가 있고 그 기량에 따라 되는 것이지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그 말씀이 뭐 틀렸다고는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걸고 한 판도 두 판도 아니고 여러 번 했던 걸 가지고 과연 그걸 도박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결국 그것이 고등법원에 가서 깨졌고 대법원에서는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그런 사안에 비춰봤을 때에 과연 지금 김준호 씨나 차태현 씨 같은 경우에도 과연 이것을 한 번에 끝냈었을까? 여러 회가 있었고 이와 같은 정도의 어떤 판돈을 걸고 했다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향후에 검찰의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 굉장히 높지 않을까 봅니다. 김영주 의원, 지금 이런 것들이 안 밝혀져서 그렇지 과연 연예인들의 이런 비리 또 부끄러운 일, 춤은 얼마나 많을까 정말 상상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특히 연예인들은 사실 몰락의 길을 가는 이유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만큼 돈을 쉽게 벌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몰락하죠. 차근차근하게 자기를 쌓아갖고 부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번 나가면 몇백만 원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언제든지 그것을 만회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되고요. 또 하나는 연예인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일부분은 아까 정확하게 골프의 핸디를 가지고 만약에 그것을 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뇌물을 주기 위해서 골프를 하면서 사실은 일부러 잃어주는 그런 경우들이 수없이 그동안에 있어 왔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었지만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만연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가슴 아픈 부분이고요. 그래서 골프 자체를 말하자면 지금은 이제 골프가 대중화되고 굉장히 건전화됐습니다만 어느 정도 비즈니스를 위한 혹은 사람들을 억지로 말하자면 이렇게 유입하기 위한 자기한테 유인하기 위한 그런 방책으로 삼았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 연예인처럼 한 번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업종에서는 특히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